안녕하세요. 오늘 사기열전의 맹상군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상군 첫 번째 시간을 한다는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맹상군 이야기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서요. 한 번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할까 합니다. 사기열전 연암서가에서 나온 책의 1권에 맹상군 열전이 들어있고요.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시죠. 우리에게 이 열전의 인물의 행적 70편을 넘겨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 2, 3권이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1권, 그 다음에 2권, 3권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읽으면서 독해 전략 6가지, 내적 대화하기, 요약하기, 배경 지식 활용하며 읽기, 질문하며 읽기, 분석하며 읽기, 시각화하며 읽기. 이 중에서 오늘 역시 요약하며 읽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약하기는 간단하게 핵심을 줄이는 건데요.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심 문장을 선택하고 또 중심 문장을 선택했는데 그 문장이 너무 길을 때는 수식어나 이런 것을 삭제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려운 거는 이제 중심 문장이 없고 읽어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경중을 가리지 못할 때, 이때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어떤 게 중요한 걸까? 이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맹상군 열전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뺐고요. 중간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영, 유자 40여인. 예, 처음에 전영에게는 아들이 40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천첩, 유자, 명문, 문이요 5월 5일생인데요. 그의 천첩에게 이름이 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전문은 5월 5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5월 5일에 나자마자 이름을 문이라고 지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나자마자 짓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고 기모왈 물거야. 이렇게 전영이 그 어미에게 알렸다. 키우지 말거라. 물거야. 여기서 거가 키우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모 절거 생지, 우리는 거절이라고 하는데 예, 절거 생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미가 몰래 키워서 살렸다. 아버지가 키우지 마라, 내다 버려라 이랬는데 이제 전영의 그 어머니가 키웠다는 겁니다. 급장 기모인형 제2견 기자 문어 전영. 자라서 그 어미는 형제를 따라 그 자식 전문은 전영에게 뵙게 했다. 그래서 이 전문을 아버지에게 이제 뵈러 가게 된 거죠. 전영 녹이 모알 오령약 거 찾아 이감생지 하야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을 버리라 했거늘 감히 키운 것은 어째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돈수 문이 머리를 조아리고 인왈 이어서 말했다. 분소 2부 거 5월 자자 하고 예, 이렇게 물어봐요. 가군께서 5월에 난 아들을 기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신지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에 이제 5월 5일 오늘인데 오늘 이제 태어나면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속설 때문에 이제 버린 건데 와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나를 왜 버리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영왈 전영이 말했어요. 5월 자자 5월에 태어난 아들은 장여호제 자라면 장분리 기부모 예. 이렇게 자라서 호가 이제 그 문인데 문 높이만큼 같아지면 부모에게 이롭지 못한다. 해롭다. 부모에게 해를 끼친다. 뭐 부모를 죽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에는. 문왈 인생 수명 어천호
장수명 어호사 이렇게 물어봐요. 전문왈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호 문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람 너 5월 5일 날 태어났으니까 갖다 버려 이랬는데 이렇게 문높이만큼 커지면 부모를 해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숨을 하늘이 줍니까? 문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 묵언. 예, 영이 이제 답변을 못하죠. 예, 묵하고 있어요. 문왈, 필수명 어천, 군하, 우원. 예, 전문이 말하였다. 반드시 하늘에서 명을 받는다면 가군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명이 하늘에서 온다면 왜 걱정하시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목숨은 하늘에서 온다, 천명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천명 이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수명 어호, 칙, 가, 고기, 호의, 수능지자 반드시 문에서 명을 받는다면 그 문을 높이면 될 따름이니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클 때마다 계속 문을 높여. 아니면 인간이 커봤자 2m가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 높이를 높이면 누가 그 해치겠냐. 문 높이만큼 커지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영왈 자휴이. 이제 영이 말하기에 너 그만해라.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굳이 한참 있다가 또 말합니다. 문승한 문기 부영왈 자지자위하. 전문이 몰래 그 아비인 전영에게 물어보았다. 아들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왈위손 말하였다. 손자다. 예. 손, 지손, 위하. 손자의 손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해요, 지금. 아들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손자의 손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왈위, 현손, 말하였다. 현손이지. 예. 현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봅니다. 현손지, 손, 위하. 현손의 현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왈, 불능지야. 말하였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아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손자. 손자의 손자는 뭡니까? 현손. 그러면 현손의 현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연쇄적인 질문을 축축축 던지는데 모르겠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 공세가 들어갑니다. 예. 문왈, 군용사상제, 지금 사망의. 문왈, 가군께서 국정을 맡아 제 나라의 재성이 되신 지 이제 3년째 이온데 제불가광, 이군 사가 불루망금, 문하불견, 일현자. 제 나라는 더 넓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상인데 재상을 맡고 나서 3년이나 됐는데 제 나라는 더 땅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군의 사재, 아버지의 개인 재산은 막 만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문화에는 현명한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깜짝 놀랄 일이죠. 벌이라고 한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버지는 그동안 3년 동안 재상했는데 땅도 넓히지 않고 재산만 잔뜩 집안에 재산만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집안에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현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장, 문필유장, 상, 문필유상 이렇게 제가 듣기에 장군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군이 나고 재상의 가문에는 반드시 재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금군 후궁, 독이 고기, 사 부득 갈, 복첩 여량육이, 사 불렴 조강 이렇게. 지금 가군의 후궁은 비단을 밟고 있으나 선비들은 거친 짧은 옷도 입지 못하고 있으며 종들도 기장과 고기가 남아 도는데 선비들은 지게미도 실컷 먹지 못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무서운 말이죠. 금군 우상우 적여장 욕이유소 부지하인 이만공 가지사 일손 문절 괴지. 예. 지금 가군께서는 또한 두터이 쌓고 남아 돌도록 갈무리 하시는 것만 숭상하시어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만 물려주려 하고 나라의 일로 나라의 일이 날로 충나는 것은 잊고 계시니 제가 저기 괴이쩍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예. 어시영 내래문 사주가 대빈객 이의 전형은 곧 전문을 예우하여 네가 좀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부른 거죠. 집안일을 주관하고 빈객 손님이죠. 손님을 접대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문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가 이제 이 전문이 문객을 드리는 것을 책임맡게 되는 거예요. 빈객일진 명성문 어제후 여기서 이제 빈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손님인데 이때 중국에는 빈객으로 와서 이 집에서 먹고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 집의 모든 집안일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빈객이 날로 늘자 명성이 제후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똑똑한 인재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그런 걸 말합니다. 제후 개사인 청설공 전형 이 문 위태자 영허지 해서 제후들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어 설공 전형에게 전문을 태자로 삼을 것을 청하니 전형은 이를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형이 후계자가 됩니다. 영졸 이위정 각군 전형이 죽자 시호를 정각군이라 하였다. 이 문과 대입어설 시위 맹상군 전문이 과연 설현에서 대신선이 바로 맹상군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초입에 4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형이 나타나서 그들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직위를 물려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사기 열전의 맹상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7마리 눈먼 생지라는 에드영의 그림책입니다. 이 에드영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이 칼퇴꽃 안어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칼퇴꽃상이 있고 칼퇴꽃 안어상이 있는데 안어상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많이 이제 읽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고 저도 이 책을 만난 지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맹상군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7마리 눈먼 생쥐가 연못가에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생쥐들은 몹시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빨간 생쥐가 첫 번째로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이 빨간 생쥐가 가서 요 발톱 있는데 딱 붙어가지고 만져보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둥이야. 그리고 이 빨간 생쥐의 눈에는 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을 이 그림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생쥐가 첫날 기둥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생쥐가 또 와서 상아를 만져보고 그거는 창이었어. 또 뭐 부채야. 뭐 이렇게 6마리의 생쥐가 다 가서 군데군데 한 부분만 보고 와서 그것을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툼이 나게 되고 하얀 생쥐가 맨 마지막으로 가서 이 하얀 생쥐 보는 방법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와가지고 그거는 너희들이 말한 거 다 맞는데 전체를 합치면 코끼리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전형의 아들이 5월 5일에 태어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속설이 있으므로 해치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무는 어미가 몰래 키우죠. 아버지인 전형을 만나러 가서 아버지에게 목숨을 누가 주냐, 하늘이 주냐, 문지방이 주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그리고 현능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전형은 전문에게 서련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형은 그 서련이라는 땅을 이제 물려받게 되죠. 이 전형의 아들이 40 몇 명이었는데 그 많은 아들들을 제끼고 이 전문이 아버지의 유산을
총괄해서 맡게 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림책, 에드영의 그림책을 또 정리해보면 어느 날 알 수 없는 사물이 연못가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6마리의 생쥐들이 가서 보러 가요. 근데 이 생쥐들은 한쪽 부분만 얼른 만져보고 와서 다 다르게 말을 합니다. 서로 그러다 싸움이 나고 마지막 하얀 생쥐가 가서 전체를 보고 코끼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따라가서 이 하얀 코끼리가 보는 방식으로 전체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자, 7마리 눈먼 생쥐들, 눈 뜨고 있는 생쥐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마지막 하얀 생쥐도 못 보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7마리가 다 눈이 멀었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전문 그 맹상군의 이야기는 이하라는 편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손자. 손자의 손자는 누구입니까? 현손. 현손의 현손은 누구입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현손이지까지만 그 전영은 답변을 했죠. 그 밑에를 이제 답변을 못 하는데 이 책의 각주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502쪽에. 현손의 아들은 내손, 내손의 아들은 곤손, 곤손의 아들은 잉손, 잉손의 아들은 운손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맹상군이 아버지한테 자기를 버리라고 했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왜 생명은 누가 줍니까? 이거 첫 번째 질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이제 전체 그 아버지가 한 일, 3년 동안 한 일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아버지네 그 집 안에 있는 전체 가신 문우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고 있는 맹상군 이면에 또 이 생명에 대한 것도 전체를 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아버지 이어져 내려갈 것인데 제가 운손까지 쭉 갈 것인데 아버지 어떻게 저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 손자, 현손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는 더 이어지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이 맹상군 열전 맨 앞에 맹상군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또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겠죠. 정말 중요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전체를 보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요약하기는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고, 단순화하는 거는 전체를 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을 하지 않으면 그 책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 요약하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그리고 추상화는 역시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선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를 볼 때 하나를 딱 보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아이콘이 쭉 뜨잖아요. 그 아이콘 다 추상하죠.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한번 따닥 하면 그 안엔 더 많은 게 또 들어있고 프로그램 파일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예를 들어 제어판 눌러보면 제어판이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하나, 그게 우리가 몇 개의 선으로 그려진 추상화인 거죠. 그래서 그 추상화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자, 가장 그 근원적인 힘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그것이 어떠하더라도 온전히 발견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나무가 옆에 그 하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려면 막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폭풍우도 내리고 어떨 때는 뭐 새나 벌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괴롭히고 그리고 뭐 어떤 동물들은 와갖고 가지도 분지러뜨려 놓고 그리고 하늘이 지금은 저렇게 푸르고 하얀 구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저런 하늘로 아름다운 하늘로 있을 때는 우리가 1년 중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산군 열전의 이야기, 그 아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맹산군의 그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맹산군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깨우치는 거죠. 아버지, 도대체 생명을 누가 줍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정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글이 이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나는 어떻게 나를 소개할 것인가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글에 나의 건전한 자아 그리고 긍정적인 문장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 있는 부모님들을 온전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